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65세 최만수 씨가 내게 직접 했던 첫마디였다. 그는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2,160만 원을 놓쳤다. 믿기지 않겠지만 단지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였다.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쉽게 말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못 받는다. 최만수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 늦은 밤까지 기계 소리 속에서 손이 굳어져도 늘 노후에는 연금으로 살면 되겠지라며 버텼다고 한다. 그런데 정년 퇴직 후 63세가 되었을 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자 그는 아직 때가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져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조심스레 말했다. 어르신, 이미 63세 때부터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2년치 금액은 소급이 안 됩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고 한다. 90만 원씩 24개월이면 2,160만 원.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을 탓했다. 왜 몰랐을까? 왜 확인해보지 않았을까? 그 후로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가 한숨을 쉬며 내게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억울하더군요.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 주변엔 최만수 씨가 얼마나 많을까? 나는 아직 65세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라고 말하는 60대 초반의 분들, 집으로 안내문 오면 그때 하지라며 미루는 분들. 하지만 우편물이 안 오면요, 주소가 바뀌면요, 그 순간 당신의 2천만 원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 두세 달 전에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주소 변경이나 전달 누락으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63세가 되었거나 곧 되는 분들은 오늘 바로 확인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 혹은 스마트폰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당신의 예상 수령객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나는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사연을 들었다. 어떤 분은 병원비가 급해서 미리 연금을 받기로 했다가 감액을 당했고, 어떤 분은 신청 시기를 놓쳐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몰라서 손해를 봤다는 것. 우리는 흔히 정부가 알아서 주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금은 권리지만 스스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 당신의 평생 땀이 묻은 돈이다. 국가가 챙겨주지 않는다. 당신이 챙겨야 한다. 최만수 씨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매달 25일 친구들이 연금이 입금되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쓰리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가 오늘 방송의 시작이 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올 수도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신청서 한 장 차이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 금액의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은퇴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친구 김영수 씨가 커피를 마시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나 이번 달부터 연금 받기 시작했어. 매달 135만 원이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거 회사에서 퇴직연금이야? 하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국민연금. 32년 동안 꼬박꼬박 냈거든. 김영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320만 원.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히 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도 25년 동안 일을 하며 국민연금을 냈다. 아내의 수령액은 월 88만 원.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매달 223만 원이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 생활비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인데 연금으로 충분히 커버돼. 나머지는 손주들 용돈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봄에는 제주도도 다녀왔지. 그의 말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이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돼.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 생각보다 적지 않은가? 그러나 평균은 함정이 있다.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년 가입자는 월 86만 원, 30년 가입자는 월 129만 원, 40년 가입자는 월 172만 원. 같은 돈을 내도 얼마나 오래 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40년 납입자와 20년 납입자의 차이는 매달 86만 원, 1년이면 1032만 원, 10년이면 1억 원이 넘는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노후의 평온함과 불안함을 가르는 금액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국민연금 앱을 설치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로그인하자마자 내 예상 수령액이 화면에 떴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보다 금액이 적었다. 나처럼 중간에 이직과 공백이 많았던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깨달았다. 국민연금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든든한 노후를 맞는다.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나 맥 35번으로 전화해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원은 내게 지금부터라도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라고 조언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당신이 받을 금액을 알아야 대비를 하지요. 실제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많네 하며 안심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걸로 어떻게 살아 라며 걱정한다. 중요한 건 정확히 아는 것. 모르면 준비할 수 없고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연금은 마법처럼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 그건 젊을 때부터 쌓아온 신용과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일하며 쌓은 당신의 노동의 증거이자 노후의 생명줄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그럼 2026년부터 뭐가 바뀌는 거야? 좋은 질문이다. 18년 만에 찾아오는 국민연금 대개혁. 보험료는 조금 오르지만 대신 받는 돈도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일하면서 연금 받기도 쉬워진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왜 이번 개혁이 줌 세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내가 처음 2026년 개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또 세금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세대에게는 놓치면 안 될 유리한 변화였다. 2026년 1월 1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대개혁이 시작된다. 그 핵심은 세 가지다. 더 내고, 더 받고, 더 쉽게 받는다. 먼저, 보험료가 오른다.
지금은 월급의 9%를 내는데 2026년부터는 9.5%가 된다. 그리고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엔 13%에 도달한다. 또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다. 그러나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월급이 35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자. 지금은 본인이 157,500원을 내고 회사가 똑같이 157,500원을 낸다. 2026년에는 본인 부담이 166.250원으로 오른다. 딱 8,750원 차이. 커피 두세 잔 값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다. 받는 돈이 늘어난다. 이건 단순히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0%로 인상된다. 즉, 퇴직 전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던 사람이 받는 연금이 개혁 전에는 92만 원이었지만 개혁 후엔 98만 원으로 오른다. 매달 6만 원씩 더 받게 되는 셈이다. 9천 원 더 내고 6만 원 더 받는다. 단순히 숫자만 봐도 이번 개혁은 50, 60세대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미 보험료를 오래 냈고 이제 곧 수급 시기에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어떨까?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월 소득 250만 원이라면 현재는 22만 5천 원을 내지만 2033년에는 32만 5천 원으로 오른다.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희소식이 있다. 2026년부터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면 일정 금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노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두 번째로 연금액 인상 시점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7월에 몰아서 인상했지만 2026년부터는 매년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바로 올려준다. 올해 2025년도는 2.3% 인상되어 100만 원 받던 분은 102만 3천 원으로 늘었다. 이제는 7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1월부터 매달 조금씩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출생 연도별 수급 나이 조정.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태어난 해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다르다. 1952년생까지 60세부터 1953년생 61세부터 1957, 1960년생 62세부터 1961, 1964년생 63세부터 1965, 1968년생 64세부터 1969년 이후 65세부터 예를 들어 1962년생이고 생일이 6월 15일이라면 2025년 6월 15일에 63세가 된다. 그럼 언제부터 연금이 들어오냐고? 바로 다음 달 25일부터다. 이 날짜를 모르면 수백만 원을 놓칠 수 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그럼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정답은 아니요.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생일 2, 3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오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면 통보조차 못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나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새로 쓰는 기회다. 보험료가 조금 늘어도 그 이상의 혜택과 안정이 돌아온다. 한 장의 신청서,
한 번의 확인,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개혁 속에서도 몰라서 손해보는 사람들의 현실을 들려드리겠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나는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내가 방송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들 중 하나는 몰라서 손해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나중에 하려다가 늦었다. 그 중에서도 63세 이명숙 씨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 식당일, 청소일, 요양보호사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 그렇게 25년 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다. 그런데 정작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아직 내 순서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넘겼다. 그러다 친구가 너 왜 아직 안 받아? 나 63세부터 받고 있어 라며 알려줬다. 그제야 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금액은 소급이 어렵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매달 70만 원씩 18개월이면 1,260만 원. 그 돈이면 한 해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냥 안내문이 오면 알려줄 줄 알았어요.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확인을 못했지요. 정말 억울해요. 이명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7%가 이런 식으로 신청 지연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안내문이 늦게 왔어요. 주소가 바뀌어서 우편을 못 받았어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이유다. 하지만 제도는 냉정하다. 국민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있어도 지급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급도 불가능하다. 최만수 씨가 2년 늦게 신청해 2,160만 원을 놓쳤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바로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이건 선택의 문제지만 잘못 선택하면 손해가 크다.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감액된다. 예를 들어 원래 12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깎여서 84만 원만 받게 된다. 물론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 수령이 현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무 계산 없이 빨리 받는 게 좋지라며 선택한다. 문제는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하면 1년마다 7.2%씩 증가한다. 5년 늦게 받으면 무려 36%가 더 붙는다. 즉, 원래 90만 원을 받을 사람이 122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면 이 선택이 훨씬 유리하다. 나도 방송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할 때마다 늘 강조한다. 연금은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 배우자, 연금 유무,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한번 선택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아직 65세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61년생부터는 63세, 1965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다. 즉, 당신이 63세인데 신청을 안 했다면 이미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생일이 지나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이면 7월 25일이 첫 입금일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몰라 수천만 원을 놓친 사람이 너무 많다.
나는 이런 사연들을 모아 방송할 때마다 느낀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다. 알면 지킬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잃는다. 국민연금은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권리는 스스로 손을 내밀 때만 주어진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이번엔 조금 다른 불만이다. 나는 30년 동안 성실히 냈는데 왜 기초연금이 깎여요? 그 목소리엔 분노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다음은 그 억울한 현실, 성실한 사람이 바보 되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수많은 국민연금 상담 사연을 들으면서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성실하게 냈는데 손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 중에서도 63세 박경자 씨의 사연은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가난했지만 늘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은 꼭 내야지 라고 다짐하며 살았다. 하루 10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며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퇴직 후 드디어 65세가 되어 기대하던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직원의 한마디가 그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어르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기초연금은 17만 원이 깎입니다.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30년 동안 한 푼도 안 밀리고 냈는데 왜 깎아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게 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일부 줄어듭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영안으로 따지면 이번 4만 원 손해. 옆집 친구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매달 34만 원씩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는다. 그녀는 울분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낸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사실 박경자 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약 343만 명. 그중 70만 4천 명이 기초연금 감액을 당하고 있다. 5명 중 1명꼴이다. 이 제도의 이름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취지는 형평성 유지라고 한다. 많이 낸 사람은 이미 연금이 있으니 적게 낸 사람에게 더 주자는 논리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납부한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2026년 이후 점차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에게는 15%만 감액한다. 2030년에는 10%로 줄어든다. 그리고 기초연금 자체도 인상된다. 2026년부터는 저소득 노인에게 월 40만 원까지 지급되며 2027년에는 전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확대될 예정이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의 존엄, 평생의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나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쌓은 신뢰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실한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제도의 실패입니다. 박경자 씨도 이후 내게 연락을 주셨다. 그래도 방송 보고 위로가 됐어요.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다음 세대는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도 희망 하나로 납부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 섰다. 그 마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정부는 성실 납부자 우대 제도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도 2026년부터 확대된다. 첫째 아이도 12개월, 둘째도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군 복무자도 최대 12개월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노력한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돌려주는 변화다. 나는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시간과 땀, 그리고 인생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를 완전히 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잊지 말아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흘린 땀의 결과이자 스스로 지켜야 할 권리다. 하지만 알고 챙기지 않으면 그 권리는 쉽게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나는 노후를 위해 꼭 해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첫째, 내 예상 수령액 지금 당장 확인하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거나 135번으로 전화하면 당신이 받을 금액이 정확히 나온다. 생각보다 많네. 혹은 이게 다야? 라고 느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출생연도별 수령 시작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라. 1961-64년생은 63세, 196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는 65세부터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이 들어온다. 셋째, 생일 몇 개월 전 안내 우편을 꼭 확인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생일 2-3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낸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늦으면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수백만 원이 사라질 수 있다. 넷째,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반드시 체크하라. 2026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인정된다. 첫째와 둘째는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된다. 군복무자는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이건 내가 낸 돈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다섯째,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신중히 선택하라. 급할수록 천천히 생각해야 한다. 지금 6% 깎이는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0년 뒤엔 그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된다.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면 연기 수령이 훨씬 현명하다. 여섯째, 기초연금 신청을 잊지 마라. 65세가 되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감액되더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낫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늦으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일곱째, 본인 명의 통장을 미리 준비하라.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은 안 된다.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사용 정지된 건 없는지 확인하라. 연금은 매달 25일 당신 통장으로 정확히 들어온다. 여덟째, 서류를 미리 챙겨라.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앱이나 홈페이지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서류가 복잡하다고 미루는 게 가장 큰 손해다. 아홉째, 국민연금 외에 노후 준비를 하라. 개인연금, IRP, 주택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평균은 67만 원이다. 즉, 절반이 비어있다. 지금부터라도 현대 15%의 소득을 따로 모으라. 열째, 정기적으로
납부 내역을 확인하라. 가끔 납입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공단 직원이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건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연금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평생의 힘이 된다. 65세의 최만수 씨가 2000 될 60만 원을 놓친 것도, 63세의 이명숙 씨가 60만 원을 잃은 것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제발 생일 두세 달 전에는 반드시 우편함을 확인하고 지금 당장 앱을 설치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쓰라. 내가 방송을 마치며 늘 하는 말이 있다. 국민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건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당신이 쌓은 자격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누군가의 2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다정한 노후가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